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씀과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고고인 니캉네캉입니다. 이제 3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어 계절적으로 완전한 봄이라고 하지요. 가족과 함께 봄을 즐기며 야외에 나가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동해안에 내린 눈으로 인해 우리들 마음속의 봄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 봄은 왔으나 봄같지 않다는 춘내불사춘, 출래불사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내불사춘, 봄춘, 올래, 안일불, 비슷할사, 봄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한문은 없는 것 같은데 봄은 왔는데 봄같지 않다 이런 의미랍니다. 어쩜 요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저께는 강원도 지역에 때늦은 폭설이 내려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수십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시체를 보관하는 장례식장이 부족되고 화장터에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 자꾸만 쌓여간다고 하죠.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듯 합니다. 하기야 요즘 우크라이나에는 6.25 때와 같은 난리가 나 있는 곳이니까요. 이처럼 계절적으로 봄은 왔건만 피부로 느끼는 법은 아직 요원한 듯 합니다. 봄을 즐기기보다는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관심이 더 가는 세상이니 정말 안타깝죠. 봄 향기 거하게 느껴야 하는데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러나 현실이니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겠죠. 그럼 이러한 말 출래불사춘의 어원, 즉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중국 역대 두 번째 통일 왕조인 전한 아시죠? 이 전한은 중국 진에 이은 두 번째 통일 왕조로서 통일 직후부터 멸망 때까지 계속해서 북방민족인 흉노족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중국 전한 11대 황제는 원제였죠. 원제. 옛날에는 황제들이 다 주색을 밝혔듯이 원제 역시 색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장안의 미인이란 미인은 모두 궁으로 불러들여 궁녀로 삼았답니다. 그렇게 드린 여인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제는 궁녀를 매일 바꿔가며 밤을 보내게 되었겠죠. 매일매일 궁녀를 고른 것에 지친 그는 화공 모연수에게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연수가 그린 그림을 보고 여인을 간택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중에서는 왕소군이라는 이름의 궁녀도 있었는데요. 절세 미인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후대인들이 왕소군을 서씨, 양귀비, 초선 등과 함께 중국 고대 4대 미인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소군은 다른 궁녀들과는 달리 이미 고령에 된 원제에게 별 뜻이 없었다고 하네요. 다른 궁녀들은 모연수에게 뇌물을 져가며까지 잘 그려달라고 매달렸지만 자존심 강한 왕소군은 뇌물 상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 속의 얼굴은 실물보다 예쁘지 않았고 오히려 실물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그려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한을 항상 괴롭히는 흉노족 때문에 나라가 평화로울 때가 없었죠. 때문에 전하는 흉노족에 대해 때로는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전쟁보다는 화친책을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방의 흉노족 족장이 원제를 만나서 한족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네요. 그때 한나라에는 국력이 약하여 흉노족과 화친 정책을 펼치는 때였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결혼을 맺어 화친 정책을 많이 폈던 시기이기도 하죠. 화친책의 하나로 흉노족을 잘 보다듬어야 했던 원제 역시 흉노의 호한야에게 여인을 주어서 화친을 맺기로 했는데요.
색을 밝히는 원재는 그래도 이쁜 궁녀를 주기에는 아까워 그 중에서 가장 못생긴 궁녀를 그에게 보내기로 했다네요. 그리하여 모연수가 그린 궁녀의 초상화를 보고 가장 못생긴 궁녀를 골랐는데 그녀가 바로 왕소군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작별 인사차 온 왕소군을 보고 원재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녀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모연수의 비리 행각을 알아챈 원재는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린 모연수의 목을 잘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노와의 약속은 지켜야 했으므로 왕소군은 눈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흉노 땅으로 떠나는 길에 그녀는 비통한 마음을 비파로 연주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었답니다. 이 연주 소리에 날아가던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날개짓을 멈추고 떨어졌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나가니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호안야 선우의 아내가 된 왕소군은 호안야 선우 사망 후에는 흉노족의 혼인 관습에 따라 그의 아들인 선우의 부인이 되었답니다. 어째 이런 일도 있나요? 이국 땅으로 건너간 왕소군은 흉노족에게 옷 짜는 기술과 농업기술 등을 전례했고 많은 흉노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왕소군이 흉노족으로 온 이후 약 60년간에는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거의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많은 화가들이 왕소군을 그렸고 시인들의 거의 애달픈 삶을 노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게 바로 당나라 척천무의 저하사였던 동방규가 쓴 왕소군의 원한이라는 소군은 삼수였다고 하죠. 이 시구절을 한번 볼까요? 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어 출래불사춘 봄이 왔어대 봄같이 않구나. 자연의 대환 나도 모르게 옷띠가 느슨해졌나니 비시위오신 몸이 약해진 때문만은 아니리니 이 시에서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꽃과 풀이 없는 흉노 땅의 봄은 고향 땅의 봄과는 달라 더욱 고향이 그리웠을 그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리움의 인용구로 많이 쓰였답니다. 출래불사춘은 말 그대로 봄이 와도 봄같이가 않다 이런 뜻이지만 근래에는 3월의 꽃샘추위 같은 날씨를 비유하여도 자주 쓰이지만 시기는 좋은데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을 때를 비유하여 자주 인용되는 고사성을 합니다. 또한 다른 일반 사람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말로도 주로 쓰이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1980년대 신군부가 등장할 때 JP가 읊어서 더 유명해진 글귀이기도 하답니다. 오늘은 출래불사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호시탐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뿐만 아니라 봄을 위협하고 있는 그놈의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길 기대해 봐야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